자, 안녕하세요. 오늘도 패턴 그리는 패턴사 부부입니다. 이번에 갖고 온 스타일은 이렇게 레이어드 된 스타일인데, 오늘 이걸 다 그려볼 건 아니고 오늘 다뤄볼 내용은 요 위에 스타일입니다. 지금 앞에서 보면은 앞에 좀 플레어 분량이 많죠. 이게 팔을 벌렸을 때 약간 케이프 느낌도 있어요. 뒤에서 보면은 뒤에는 더 주름이 또 플레어가 진 걸 알 수가 있죠. 자, 이렇게 조금 더 확대된 모습을 보면은 소매가 달리는데 사실상 뒤에가 그냥 이제 뭐 케이프 뒤집어 쓴 듯한 그런 느낌의 옷입니다. 오늘은 요 형태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우선 박스 원형을 가지고 왔어요. 참고로 요 안에 있는 이 지금 베스트 스타일이거든요. 이 안에 있는 옷은 제가 다트가 있는 입체적인 패턴으로 제도를 했고, 위에 있는 거는 박스 패턴을 가지고 따로 제도를 했습니다. 그러면은 위에 있는 거는 왜 박스로 했느냐? 지금 절개도 없고 뭐 다트도 없어요. 사실 다트를 밑으로 MP를 해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, 어차피 케이프 형태로 뒤집어 쓰는 옷이라면은 조금 더 편하게 다트가 없는 원형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우선 여기서 진행을 하기 전에 소매를 떼어내 가지고 몸판에 붙여야 될 거예요. 그래서 소매를 잘라 볼게요. 자, 이렇게 소매를 잘랐는데요. 소매를 앞뒤로 따로 분리를 해줄 건데, 이 소매산 너치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자르는 것보다는 살짝 절개를 앞으로 넘겨준다는 느낌으로 그어주셔서 잘라주세요. 그래서 소매를 분리를 한 다음에 몸판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 원래 중심선에서 한 1에서 1.5 정도만 1에서 1.5 정도만 넘어오도록 이렇게 자주 그리고 있어요. 자, 이렇게 하면은 소매가 떨어져 나왔죠. 이 상태에서 그냥 붙이기만 해도 어깨 라인이 살짝 앞으로 넘어오는 구조가 되는데, 우선 앞하고 뒤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. 지금 앞모습과 뒷모습을 비교를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앞하고 뒤를 놓고 봤을 때 혹시 어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? 뒤에가 플레어가 훨씬 더 많죠. 근데 훨씬 더 많은 건 많은 건데, 플레어의 위치가 좀 중요해요. 여기에서 플레이어의 위치를 딱딱 잡자면은 중심 쪽에 하나가 있고, 그리고 옆목 쪽에 하나가 있고, 어깨 쪽에 이렇게 하나가 있죠. 반면에 앞에는 좀 밋밋하고 어깨 쪽에 플레이어 분량이 다 몰려 있어요. 이 플레이어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패턴을 벌려줄 거기 때문에 앞판은 어깨점에서 벌려줬고, 뒤에는 이 옆목하고 어깨점에서 벌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. 뒤에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는 큰데 여기는 좀 플레이어 분량이 작죠.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이 많아서 가운데로 좀 몰린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 뒷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. 아까 요 그림을 보고 저희가 이 어깨점에서도 벌려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을 보고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요. 이 플레어 분량을 다 잡으면은 몇 cm가 될까? 그거를 먼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. 원단을 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잡아봐도 괜찮고요. 그러면은 중심 쪽까지 분량이 넘어갈 정도라면은 여기에 보이는 거 더하기 플러스 알파 정도로 한번 해주면 되겠죠. 우선 옆목점에서 이 벌리는 구간이 5, 6cm는 될 것 같아요. 여기에 쭉 벌려서 밑단 쪽에서 한 5, 6cm를 벌리고, 옆에서는 한 8에서 한 10cm까지 벌려주면 되겠다 라고 일단 그렇게 머릿속에서 그려놓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몸판도 분리를 할 건데, 지금 허리선쯤에서 끊어져 있죠. 심플하게 허리선에서 그냥 잘라 버릴게요. 자, 이제 패턴을 붙여가지고 벌려봐야겠죠. 우선 이런 케이프 스타일 같은 경우는 뭐 돌먼 스타일도 마찬가지지만 매우 큰 단점이 있어요. 팔을 들 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건데, 이거는 다행히 스타일 자체가 밑에 플레어 분량이 있어서 팔 들기가 조금은 수월하겠죠.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팔을 최대한 높게 들어줄 수 있도록 한번 해줄게요. 여기 어깨에서 쭉 선을 그대로 연장을 한번 해보시면은 쭉쭉쭉쭉 연장을 해서 그리면은 소매를 이렇게 붙였을 때 어깨 각도만큼 팔을 들 수가 있는 옷이 나오는 거죠. 참고로 여기에서 살짝 내려주면은 살짝 완만한 라운드가 튀기 때문에 입어서 약간 이뻐 보이는 느낌은 들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서는 이제 패턴을 뜨는 사람의 뭐랄까요, 센스가 들어가는 건데,
이쪽을 내리고 뒤에 분량을 훨씬 더 주면은 플레어 분량은 많아지지만 옆에서 봤을 때는 라운드가 지면서 조금 자연스러운 곡선이 나오는 거고, 반대로 팔을 오히려 더 들어서 패턴을 그려줄 수가 있죠. 그리고 여기서 찢어 벌리는 분량은 줄여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조금 내렸어요. 여기가 이 곡선이, 이 팔 곡선이 조금 완만하게 좀 이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팔을 내리고 뒤에를 좀 더 많이 찢어 벌렸습니다. 어느 정도 내렸냐면요, 이거는 앞뒤 각도와 비교를 하면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측정을 좀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. 이렇게 그대로 연장했다 치고 살짝 내려 볼게요. 이 정도면은 지금 축소 패턴인데 한 2cm 정도 내렸거든요. 그러면 실제 패턴에서는 한 4cm가 되겠죠. 여기서 그냥 패턴을 붙여버리세요. 패턴을 붙여버리고 지금 가위밥을 줘서 잘라버릴 구간은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. 뒷판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목에서 하나, 그리고 어깨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잘라서 벌려줄 거예요.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, 연목에서 벌리는 거 있잖아요. 여기는 많이 벌리면은 어깨 각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거든요. 이 무너져 내렸을 때 우리가 자주 보지 못한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.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이 사진에선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, 얘는 어깨점에서만 찢어 벌렸기 때문에 주름이 세로로만 이렇게 보이죠. 근데 어깨 각도가 변화해서 내려오면은 여기 살짝 보이는데, 여기 이런 가로주름이 생겨요. 이 가로주름은 사실 보통 기성복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. 이 어깨 각도를 웬만하면 건들지 않거든요. 그래서 옆에서는 조금만 분량을 주고 여기에서 분량을 좀 많이 줄게요. 아까 우리가 처음에 예측을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저는 한 4cm 벌리고 여기에서는 한 10cm 벌리도록 할게요. 이렇게 저는 축소 패턴이니까 실제로 4cm를 벌리지만 여기에서는 한 2cm 정도 벌어진 것 같은 느낌 나겠죠? 근데 이왕 수정하는 거 조금 화끈하게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. 여기에서 한 7cm. 어깨 각도가 많이 들리는 수정은 사실 좀 이제 복불복이기도 해요. 본인 취향에 따라서 테스트를 해서 움직여주면 좋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최소 10cm 정도는 벌려주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더 벌려줄게요. 한 12cm를 벌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밑단 라인을 좀 다듬어야 되는데, 지금 이 스타일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 좀 보이시나요? 여기 양쪽 소매 인심이 여기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트임이 그냥 생겨버리는 거예요. 근데 여기가 지금 팔꿈치보다 조금 위인데 그냥 편의상 여기 패턴상에 있는 팔꿈치에서 살짝 올라가서 한 3cm 올라가서 포인트를 잡을게요. 여기에서 라인을 그냥 그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. 물론 뒷중심은 약간의 수직이 되도록 잡아주시고, 라인 그릴 때는 곡자를 가지고 라인을 그려주시는데, 한 가지 팁을 또 드리자면은 앞판하고 뒷판에서 이 각도를 알 수가 있어요. 여기 소매가 오다가 트임이 딱 생기죠. 여기 각도가 상당히 지금 벌어져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. 라인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지 말고, 그러면 여기 각도가 거의 이제 90도에 가까워지죠. 그럼 이렇게 그리지 말고 곡자를 이렇게 써서 그려야지 요런 라인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그리면은 케이프 밑단이 벌써 완성이 됐죠. 사실 위에 판 같은 경우는 가슴둘레가 의미가 없어서 생각보다 패턴 뜨기가 쉬운 편이에요. 가슴둘레를 더 주고 싶다 하면은 밑단 플레어를 찢어서 더 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. 자, 그러면 이제 위에 라인만 좀 다듬어 주면 되겠죠. 옆에 연목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, 지금 연목을 들면서 사실상 여기가 각도가 좀 더 높아진 거잖아요. 그래서 여기를 깎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. 여기 분량을 이렇게 채워주는 이제 라인 수정보다는 차라리 이쪽을 좀 더 파고드는 라인 수정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왕이면은 어깨 각도가 더 들리지 않게 해주면 좋으니까요. 이렇게 하면 라인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죠. 그리고 지금 소매 통이 좀 큰데 이 소매 부리가, 이거는 앞판도 그리고 나서 수정을 해 볼게요. 자, 이제 앞입니다. 앞판 같은 경우는 이 연목점에서의 수정이 사실상 없는 것 같아요. 연목점에서 찢어 벌렸다면 여기에도 플레어가 막 칠 텐데 그러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어깨를 수평으로, 어깨를 그대로 연장했다 치고 팔을 갖다 댄 다음에 살짝 앞으로 끼우려 줍니다. 아까 뒷판에서 했던 것처럼 살짝 똑같은 분량으로 해도 되고, 앞판은 조금 더 내려도 괜찮아요.
근데 지금은 팔을 좀 올려야 되는 형태의 옷이기 때문에 앞뒤 똑같이 내렸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소매 자를 때 여기 살짝 분량 넘겨줬죠. 여기에서 절개선이 살짝 앞으로 넘어오도록 이미 조치를 해 놓은 상태예요. 자,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를 찢어 벌려서 앞판도 플레어 분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앞에 같은 경우는 일단 미관상 앞에 플레어가 많은 것보다 뒤에 많은 게 좀 더 자연스럽잖아요. 그래서 앞보다는 뒤에 분량을 더 많이 주는 게 좋은데, 일단 이 어깨점에서 찢어 벌린 거 기준으로 해서 저는 12cm를 벌렸는데 앞은 조금 뺄게요. 10cm만 벌려주는 걸로. 이제 안 쓰는 종이를 밑에 대고 이렇게 붙여주시고, 라인 다듬는 거는 마찬가지로 뒷판처럼 해주시면 되겠죠. 뒷판에서 이 팔꿈치점에서 살짝 올라왔어요. 제가 뒷판 밑단 그렸던 것처럼 곡자를 이용해서 살살살 그려줍니다. 지금 이 스타일은 이제 좌우가 비대칭인데, 이거는 이제 디자인 라인이기 때문에 저는 중심선 그어놓고 딱 그어놓고 지금 그려놓고 있어요. 그리고 지금 라인을 보니까 앞에가 조금 이제 수평이죠. 거의 앞에가 좀 수평인데 연목점까지, 그래서 이 연목점까지는 좀 완만하게 가다가 옆에서 확 휘도록 그려볼게요. 라인이 대략 뭐 이런 느낌의 라인 나오겠죠. 이런 식으로 연목점까지는 거의 수평 가다가 옆에서 샥 올라가는 이런 라인이 될 거예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가 꺾이기 때문에 라인을 다듬어 줘야 되는데, 뒷판 같은 경우는 어깨 각도를 지금 여기에서 들어줬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파면서 어깨 각도가 더 들리지 않는 수정으로 라인을 그렸는데, 앞판은 어깨 각도 지금 그대로죠. 그래서 이렇게 파는 것보다는 여기를 좀 채워주는 쪽으로 라인을 그릴게요. 이렇게 항상 패턴을 그릴 때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본인이 의도한 대로 움직여 주시는 게 좋아요. 이런 식으로 살짝 어깨를 채워주고 어깨의 이 라인은 건들지 않는 쪽으로 수정을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사실상 다 거의 다 끝난 건데, 소매 부리가 조금 넓다 싶을 경우 어떻게 줄이는지도 한번 해볼게요. 우선 여기 라인을 좀 다듬어 볼게요. 자, 이렇게 뒷판, 앞판 지금 다 잘라냈는데, 여기에서 소매 부리를 줄이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우선 이렇게 딱 붙이면은 원래 한 장 소매 지금 그 형태가 지금 보이죠?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가 있어요. 보통 소매, 한 장 소매 줄일 때 어떻게 줄이시나요? 옆에서 먼저 줄이죠. 그리고 중간에서도 줄이는데, 이렇게 중간에서 줄이게 되면은 소매산이 조금 더 뾰족해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또 본인의 의도에 따라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. 어깨점이 조금 더 부각되게 그 실루엣을 좀 이렇게 라운드로 만들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공통적으로 줄여주셔도 되고, 나는 그냥 좀 어차피 박시한 옷이니까 좀 박시하게 입히고 소매 부리만 좁은 느낌을 하고 싶다 하면은 옆에서 줄여주셔도 괜찮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좀 라인을 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그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공통적으로 다 줄여볼게요. 한 1cm씩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이제 라인을 그릴 때, 우리가 소매통 라인 그릴 때 주로 라인을 좀 이런 식으로 쓰죠. 소매통에서 소매 부리로 올 때 라인을 이렇게 해서 그리잖아요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려서 이 부분을 잘라주면 되겠죠. 그리고 저는 좀 이렇게 둥글둥글한 라인을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도 팔꿈치에서 줄여가지고 조금 이렇게 통이 좀 가다가 팔꿈치에서 싹 좁아지게 그릴지, 아니면은 그냥 어깨점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그릴지, 이것도 이제 패턴을 그리는 사람의 이제 마음이겠죠. 저는 팔꿈치 쪽에서부터 그려볼게요. 이 라인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 오다가 갑자기 확 줄어들면은, 지금 여기 부분이죠. 여기서 확 줄어들면은 그 느낌이 조금 더 강조가 되거든요. 전체적으로 줄이면은 소매통이 좁아 보인다 라기보다는 그냥 팔 전체가 작아 보인다 라고 느껴지기도 해요. 저는 팔꿈치 쪽에서부터 이렇게 날려버리고 여기 소매통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려버리면은 요 코트의 위에 부분이 된 거예요.
카라 같은 경우는 나폴레옹 카라입니다. 카라 밴드 그리고 카라 그리면 되는 거예요. 자, 우선 이런 스타일에서 응용할 수 있는 패턴 방법을 알아봤고요. 반대로 이런 스타일의 패턴을 갖고 있는데 플레어 분량이 너무 많다 혹은 좀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 방법을 응용해 가지고 줄여줄 수도 있겠죠. 옷을 입어보고 플레어 분량이 어디 뜨는구나, 그러면은 그 분량을 잡아서 해당 부위를 찢어 가지고 이제 접어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패턴 그리기 끝났습니다.